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가을 오후 서울 구로동 봉제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재봉틀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납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실밥이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로공단의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공장 지붕을 비추었지만 사무실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1층 작업장에서 올라오는 재봉틀 소리가 천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타닥타닥.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미숙은 안경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밥은 먹었니? 응.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미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지원이 부모님이 강남에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하셨대. 프렌치 코스 나오는 데래. 알았다. 내가 뭘 준비하면 되겠니?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옷은 좀 격식 있게 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전개 과거 성격 인생의 흐름. 강미숙은 올해 57세였습니다. 27세에 결혼해서 28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고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공장 건물만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미숙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공장을 이어받을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재봉틀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작업 속도가 붙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납품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미숙은 공장 건물 옆 땅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뒤 재개발 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땅값이 3배로 올랐습니다. 미숙은 그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아들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증여세도 그녀가 냈습니다. 민재는 감격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필요 없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보답이야. 민재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업팀 사원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대리가 되었고 올해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서지원이라는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몇 달 전에 서지원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공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지원은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은 연했지만 피부가 좋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반가워요. 밥은 먹었어요? 네, 먹고 왔어요.
서지원은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재봉틀이 늘어선 작업장, 천더미가 쌓인 구석, 오래된 선풍기.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응, 30년 됐지. 아, 힘드셨겠어요. 힘들진 않았어.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날 이후로 서지원은 공장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예전만큼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해시태그 마무리 앞으로의 사건 암시. 상견례 이틀 전 민재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작업장의 재봉틀 소리가 하나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밥은? 먹고 왔어요. 민재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숙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상견례 말인데 응, 그게 레스토랑이 좀 작아요. 룸 단위로 예약하는 건데 딱 6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미숙은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6명? 우리 둘의 지원이네 부모님 둘. 그럼 4명 아니냐? 그게 지원이 쪽에서 삼촌이랑 이모도 오신대요. 그쪽 집안이 가족 행사 때 다 모이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약혼식 때 뵙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때 제대로 인사드리고.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 위에 놓인 볼펜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이 대구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대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알았다. 민재는 안도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미팅 준비해야 돼서. 그래. 아들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층 철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로 공단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고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장가 간대요. 미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나는 상견례에 가면 안 된대요. 자리가 없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밤 9시 미숙은 공장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민재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웃는 아들의 얼굴. 미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친구 결혼식에 입었던 베이지색 투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약간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이걸 입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투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 것이었습니다. 엄마 상견례 일요일 3시예요. 미숙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납품 마감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채워넣은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강남 어딘가에서 상견례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미숙의 이름은 없다는 사실. 형광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미숙은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잠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강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 어딘가에서 상견례가 열린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민재는 엄마 없이 미래 장인 장모를 만날 것입니다. 삼촌, 이모도 함께 6명이 앉아서 프렌치 코스를 먹을 것입니다. 미숙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30년 동안 재봉틀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면바지. 평소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베이지색 투피스는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미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로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라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왜 가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만히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전광판에 강남 방면 2분 후 도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역 이름이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신도림, 대림, 영등포구청.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소풍 가는 가족, 데이트하는 연인들.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상견례 일요일 3시예요. 장소는 라 메종 블랑쇠예요.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프렌치 레스토랑. 코스 요리 1인당 15만 원부터.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내렸습니다. 해시태그 전개 주인공이 문제 해결 시도하지만 난관. 1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힐을 신고 걸었습니다. 남자들은 깔끔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숙은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운동화 소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5분쯤 걸어서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라 메종 블랑쇠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얀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건물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크고 깨끗했습니다. 미숙은 입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만 기다리면 민재 일행이 올 것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레스토랑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실내가 보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와인잔이 반짝였습니다. 웨이터들이 검은 조끼를 입고 움직였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블라우스, 면바지, 운동화. 레스토랑 안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원이 내렸습니다. 크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단정하게 내려뜨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주차하고 오세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엄마랑 같이 들어갈게. 조수석에서 서지원의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미숙이 옷장에 넣어둔 것과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질이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뒤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중년 남녀가 내렸습니다. 서지원의 삼촌과 이모로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레스토랑 입구 앞에 모였습니다. 오후 2시 55분 또 다른 차가 섰습니다. 민재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머리에 젤을 발랐습니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민재가 서지원에게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서지원의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삼촌, 이모에게도 인사했습니다. 6명이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민재야, 미숙이 불렀습니다.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응, 서지원 일행도 멈춰 섰습니다. 모두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서지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숙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손주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아니, 내가 상견례에 참석하면 안 되냐?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지금은 곤란해요. 얘기했잖아요. 자리가 없다고. 자리, 저 안에 테이블 2개면 8명도 앉는다. 미숙은 레스토랑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안에는 빈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서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나도 가족이다. 그건 그렇지만 레스토랑 예약이 이미 끝났고요. 예약 추가하면 되잖니. 서지원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약식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약식. 6명이 프렌치 코스 먹는 게 약식인가요? 서지원의 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사모님, 오늘 자리는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뭐냐? 양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에 제대로 된 상견례를 따로 하자는 거예요. 미숙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지원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대로 된 상견례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이건 저희 가족 모임이에요. 내 아들도 거기 섞여 있는데 서지원의 삼촌이 시계를 봤습니다.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들어가시죠. 그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미숙은 앞을 막았습니다. 나도 들어간다. 민재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창피해요. 그 말이 미숙의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창피.
아들은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서지원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머님 옷에서 냄새 나요. 공장 냄새인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시면 미숙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공장 냄새.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더 깊어진 고민, 새 결심으로 3장 연결. 미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지원 일행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웨이터가 그들을 안쪽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6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민재도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옆에 앉아서 그녀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 6명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등졌습니다. 강남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구로 방면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업장은 조용했습니다. 재봉틀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천더미가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자리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재봉틀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앞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공장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강미숙. 그녀는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받은 건물. 미숙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박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강미숙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건물 말인데요. 네. 팔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사장님, 이 건물 30년 넘게 사셨잖아요. 재개발 구역이라 값도 많이 올랐고요. 알아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가족들은 아세요? 미숙은 레스토랑 앞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 창피하다던 그 말. 제 건물이니까 제가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로 공단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타닥타닥.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이제 곧 들을 수 없게 될 소리. 하지만 미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창피해하는 건물이라면 팔아도 괜찮았습니다. 공장 냄새가 나는 엄마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 등기부등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강미숙. 그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미숙은 서류를 서랍에 넣고 공장 불을 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철문을 잠갔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강미숙은 구로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박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박 사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15년 동안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했습니다. 미숙의 건물 관리도 맡아왔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파실 거예요? 네. 이 건물,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상금 포함하면 60억은 받으실 겁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왜 파시려고요? 아들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제 건물이니까 제가 처분합니다. 가족들은 아세요? 곧 알게 되겠죠?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놓을게요. 이 지역 재개발 관심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겁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봐. 미숙은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재봉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레스토랑 앞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피하다던 아들의 말, 공장 냄새가 난다던 서지원의 속삭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미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쯤 공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회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일은 조퇴했어요. 엄마 만나러. 민재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그래.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원이 부모님이 좀 격식을 따지세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나는 격식에 안 맞는 사람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장 냄새에 나는 사람이냐?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오피스텔 있지? 네, 그거 누가 사줬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요. 맞다. 내가 샀다.
증여세도 내가 냈다. 네. 미숙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재 앞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증여 철회 신청서다. 민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변호사 통해서 진행 중이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 능력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왜 이러세요? 어제 일 때문에요?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로 공단의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잘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날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하지. 엄마. 공장 냄새 난다며? 창피하다며?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냄새 덕분에 내가 대학 갔다. 이 냄새 덕분에 내가 대기업 들어갔다. 이 냄새 덕분에 내가 강남 오피스텔 갖게 됐다.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회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숙은 그녀를 봤습니다. 서지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서지원이 미숙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레스토랑 인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미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인원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끄러워한 게 문제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를 빼라고 했나? 그게 아니라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셨대요. 준비? 미숙은 서지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지원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뭔데? 학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미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초졸이라서, 봉제 공장 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서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원이 부모님은 의사 집안이에요. 조금 보수적이시긴 한데 그래서 나를 무시해도 되냐? 무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좀 더 두고 만나자는 거였어요. 서지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람 대접이지. 서지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내 아들 결혼하는데 상견례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빼고 했어? 왜? 창피해서. 아니에요. 공장 냄새 난다며? 어제 내가 한 말이다. 서지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내 계획대로 한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이 건물 판다. 뭐라고요? 어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민재와 서지원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 건물은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맞다. 그래서 내가 처분한다. 재개발 보상금도 있는데 그거 제 명의로 하기로 했잖아요. 미숙는 민재를 차갑게 봤습니다. 내 명예. 누가 그래?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건물 너한테 물려준다고. 사람 대접받을 때 얘기다. 서지원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알아. 양도소득세만 20억이 넘어요. 그 돈을 그냥 날리시려고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쓴다.
우리 결혼 자금은요? 민재 오빠 대출이자는요? 미숙는 재봉틀 소리를 들었습니다. 1층에서 올라오는 타닥타닥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생활비 빠듯한 사람이 호텔 컨셉은 챙기더라. 서지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고 했다.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과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미 결정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서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알아서 산다. 민재와 서지원이 나간 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님, 벌써 연락 왔어요. 벌써요? 네. 재개발 관련 법인인데 건물 보러 오고 싶대요. 그래요. 언제든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민재 교육비로 썼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을 팔면 달라질 것입니다. 미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실버타운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송파구 실버빌라. 입주비 10억.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형 실버타운. 문화센터 헬스장 식당 포함. 미숙은 그 페이지를 북마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연락처, 상담 희망 일시를 입력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들과 멀어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어제 레스토랑 앞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창피하다던 아들. 공장 냄새 난다던 며느리감.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던 그들. 미숙은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공장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구로 지역 보상금이 평균 5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건물 팔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숙은 문자를 읽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북마크한 실버타운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넓은 거실, 한강뷰, 깨끗한 복도, 웃고 있는 노인들, 요가 수업, 도서관, 식당. 미숙은 사진 속 노인들을 봤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서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숙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법인 담당자가 온다. 건물을 본다. 가격 협상을 한다. 계약을 한다. 돈이 들어온다. 실버타운에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공장 냄새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미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유산 물려줄 수는 없다는 것. 그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남편이 뭐라고 했을지 알았습니다.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결정해.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0억의 결단.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 초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미숙은 송파구 르네상스 시니어 레지던스 12층 1205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강미숙 어르신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담당 사회복지사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수진이 캐리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쪽이 거실이고요. 저쪽이 침실입니다. 화장실은 욕조도 있어요. 김수진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걸으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 가구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은 간이 주방이에요. 하지만 식사는 1층 공용 식당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손목에 차세요. 김수진이 초록색 밴드를 건넸습니다. 미숙이 손목에 찼습니다. 응급 호출 기능이 있어요.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감사합니다. 김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설 이용 안내문이었습니다. 1층에 물리치료실, 2층에 도서관, 3층에 문화센터가 있어요. 프로그램 신청은 앱으로 하시면 돼요. 앱이요? 네. 설치 도와드릴까요? 부탁합니다. 김수진이 미숙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좋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에 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느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구로동 원룸과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던 봉제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없었습니다. 첫 냄새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아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웃었습니다. 첫날 저녁 미숙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가 밝았습니다. 식당 입구에 저녁 식사 6시 8시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3, 3, 5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에 안경을 썼습니다. 네, 오늘 입주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5층에 살아요. 강미숙입니다. 12층이요. 12층이면 한강 잘 보이겠네요. 저도 처음엔 12층 신청했는데 방이 없어서 5층으로 왔어요. 영숙이 자기 테이블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미숙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하시던 분이에요? 봉제 공장 운영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어요. 작년에 정년 퇴임했죠.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많아요. 요가, 수채화, 노래 교실.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 같이 요가 가요. 아침 8시인데 괜찮아요? 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 1층 헬스장에서 만나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연락 좀 주세요. 미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미숙은 1층 헬스장 앞에 섰습니다.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들어가요. 헬스장 안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할게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미숙은 매트에 앉았습니다. 강사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30년 동안 재봉틀 앞에만 앉아 있었으니까요. 무릎 펴고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고 호흡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가가 끝나고 영숙이 물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엔 힘들어도 계속하면 좋아져요.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집밥 같은 메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서관 가 볼래요? 도서관이요? 네. 2층에 있어요. 책도 많고 조용해요. 가 볼게요. 오후 2시 미숙과 영숙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소설, 에세이, 역사책. 창가에는 독서용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으로 책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긴 게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펼쳐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재밌어요? 네. 오래간만에 책 읽어요. 저도요. 퇴직하고 나서 책 많이 읽었어요. 시간이 생기니까. 그러게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요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영숙과 밥을 먹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미숙 씨, 자식 있어요? 있어요. 아들 하나. 연락해요? 아니요. 왜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실망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숙은 레스토랑 앞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빠진 일, 창피하다던 아들의 말, 공장 냄새 난다던 며느리의 속삭임. 영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숙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그랬어요? 참,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유산 물려줄 순 없죠. 영숙의 말에 미숙은 위로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근데 미숙 씨, 아들이 연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에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1층 라운지로 갔습니다. 라운지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기 동규 할아버지예요. 인사해요. 영숙이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새로 오신 미숙 씨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규입니다. 동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숙은 악수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뭐 하시던 분이에요? 회계사였어요. 작년에 사무실 정리하고 여기 왔죠. 가족은요? 딸 둘 있어요. 다 결혼했고요. 손주도 셋이에요. 동규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적응되세요? 네, 좋아요. 처음엔 낯설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집같이 느껴져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규는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영숙은 미국에 있는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통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노인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미숙도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숙도 박수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 10시 미숙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배가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요. 미숙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손을 창문에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중얼거렸습니다. 요가를 할까? 도서관에 갈까? 영숙, 동규와 커피를 마실까?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재봉틀 앞에만 앉아있던 삶과는 달랐습니다. 미숙는 웃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들과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미숙도 달라졌고 아들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한강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잠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2월 초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미숙은 베란다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지원입니다. 미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서지원.
공장 냄새 난다던 그 여자. 어머님, 통화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지원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요. 민재 오빠가 요즘 힘들어해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게 내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만 만나 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영숙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뭐래요? 만나자고요. 만날 거예요? 미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숙 씨,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네. 그날 밤 미숙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남편이 뭐라고 했을지 알았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 일주일 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실버타운 1층 카페에서 보자.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엄마,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미숙은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서지원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앉아요. 민재와 서지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네, 여기, 좋아요? 좋아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서지원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미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지원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이 부모님 눈치 보느라.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창피하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서지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공장 냄새 난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재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존경해야 할 분인데. 미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엄마, 더 할 말 없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만 받아주세요. 뭔데요? 초대장이에요. 미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신랑 강민재, 신부 서지원이라는 글씨 아래 신랑 모친 강미숙이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미숙은 초대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재 지원 올림.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네, 다음 달 15일이에요. 그래요. 엄마, 꼭 와주세요. 엄마 자리는 줄의 바로 옆이에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예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원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그분들이요? 네. 저희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신 것, 봉제 공장 운영하신 것, 건물 매각하신 거. 그랬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런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평생 죄송하다고. 미숙은 초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신랑 모친 강미숙이라는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오피스텔은 엄마 명의로 다시 돌릴게요. 원래 엄마 거니까. 필요 없어. 엄마. 내 명의로 둬. 대신, 미숙이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사람 대접해라. 나한테도, 지원이한테도, 나중에 너희 자식한테도. 네. 사랑보다 존중이 먼저다. 그거 잊지 마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서지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숙은 그녀를 봤습니다. 지원 씨, 네, 어머님. 나한테 공장 냄새 난다고 했지? 죄송해요. 그 냄새가 뭔지 아냐? 30년 동안 재봉틀 돌린 냄새야. 내 아들 먹여 살린 냄새고, 대학 보낸 냄새고, 사람 만든 냄새야. 서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냄새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어. 미숙은 초대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날 갈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데려갈 거야. 민재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몇 명이든 오세요. 그리고 축의금은 안 낼 거야. 이미 충분히 줬으니까. 당연하죠, 엄마. 미숙도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민재와 서지원이 돌아간 뒤 미숙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영숙과 동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아들 결혼식인데 같이 갈래요? 진짜요? 우리도요? 네. 제 친구들이니까요. 영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고마워요. 제 이야기 들어줘서. 동규도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며느리 잘 봐야겠네요. 봐주세요. 아직 어린애예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미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투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구로동 집에서 가져온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10년 된 옷. 색이 바랬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이거 입고 가야겠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 옷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이 좋았습니다. 이 옷이 자신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미숙은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영숙, 동규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이었습니다. 식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숙은 심호흡했습니다. 긴장되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세 사람이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신랑 측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줄의 옆이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엄마. 와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이분들이? 내 친구들이야. 영숙 씨, 동규 씨. 민재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랑 잘생겼네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민재도 웃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서지원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만 두 가족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숙은 주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재가 미숙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엄마,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서지원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미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효도다. 네. 엄마,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사진. 미숙은 신랑 신부 옆에 섰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잘 됐어요. 네,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예요?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파랬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계속 살 거예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요. 좋아요. 우리 계속 친구하죠. 당연하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 미숙은 실버타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지색 투피스를 벗어 옷장에 걸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미숙은 답장을 썼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엄마도 행복하게 살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어요. 잘 살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화냈습니다. 30년 동안 재봉틀 앞에 앉아 있던 살.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던 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상견례 자리 없어도 괜찮았어. 내 자리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영숙과 요가를 할 것입니다. 동규와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민재와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만날 것입니다. 미숙은 베란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유산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을 지키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당당히 사세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미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